나왔고요. 이어서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인데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연결하죠. 나와 계시죠, 위원님? 네,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말씀을 해오셨던 걸 알고 있는데 어디에 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조금 전에 저도 신병철 기자 그 대담을 들었습니다만은요. 예. 참 이게 대단히 그 미진한 조사였다라는 게 지금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조사 새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37년 됐습니다만은 33년 됐죠. 33년 됐습니다만은 유족들이 네. 이게 너무나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죠. 네. 방도 없고 유해는 물론이고 그래서 유족들이 33년간 그 당해왔던 그 슬픔을 놓고 생각하면은 네. 정부가 어떤 형식이로든 여기에 대한 그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병철 예. 기자로부터 이제 취재 보도 내용을 쭉 들어서 그러니까 내린 중간 정리는 예. 이게 그 폭탄 테러에 의한 공중 폭발로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졌다면 그 수상에서 이런 식으로 발견은 될 수 없다. 딱 이 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어떤 그 의혹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폭탄 테러가 있었나 없었느냐라는 이야기로까지 연결짓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요. 네. 이번에 미얀마 바다에서 발견된 게 칼 동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거의 맞다고 보는 것이 그게 이제 칼 바로 팔기가 그 항로상에 그 바다가 항로상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틀림없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이 바다에 비행기가 빠진 적이 없대요. 없기 때문에 칼 858기가 유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예. 확인을 하고 예. 858기가 맞다면 빨리 인양을 해야 합니다. 예. 그게는 블랙박스도 있을 수 있고 네. 유해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중간 수색에서 나온 걸 보면은 동체가 굉장히 크다고 그러거든요. 예. 산산조각이 난 건 아니고 틀림없이 그게 아마 수중 착륙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그런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빨리 네.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건져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하고. 우리 정부가 미얀마 정부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그러니까 보도를 접한 바가 있는데 혹시 그 관련된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MBC 보도 자료를 보면은요. 네. 이게 5월 20일인가 발표했을 겁니다. 네. 이제 대통령께서 이 미얀마 현지 조사를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고, 예. 예, 그리고 양국 정부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법으로는 우리가 단독으로 할 것이냐, 미얀마하고 합의를 해서 할 것이냐, 우리가 인력하고 장비만 지원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곧 결정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방법론은 사후에 조금 더 조율을 한다 하더라도 그 조사에서 인양하는 거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제 그 동의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하고 미얀마 관계가 좋거든요. 네. 아웅산 수치 여사하고도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강경화 외무장관도 지금 미얀마 정부하고 같이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래서 협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리가 빨리 돼서 재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미얀마 정부하고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외교부만 나서고 있는 겁니까? 다른 관련 부처가 지금 실무 준비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토부가 나서야 되거든요. 예. 이게 청와대 지시가 있기 때문에 예. 국토부와 외교부와 함께 이걸 문제 풀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지금 당에서 정부하고 이 문제 좀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정부는 당에서는 아직 이 포격지 문제를 논의를 안 했고요. 예. 우리도 함께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래서 당정청이 함께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조금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를테면은 진상조사를 했는데 이게 진상조사 자체가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이 미진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들여다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858기가 맞는지 이게 확인이 되면은 블랙박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블랙박스를 건져내면 이게 50m 밑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네. 수심이 과거에 에어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4,000m 있는 수심에 심해에 있는 것도 걸려 올렸어요. 2년간이나 찾아다니면서
대서양성이 빠졌던 걸 건져 올린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수심 50m 있는 건 뭐 금방 건져 올려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유해도 나오고 아마 블랙박스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되면은 진상조사를 다시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일단 가장 급선무는 지금 보도를 보면 만약에 이제 그 승객들이 그때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라면 유해가 이제 보존돼서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 수습부터가 이제 최우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유해 수습도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블랙박스가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때 그렇죠. 블랙박스 다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누가 건져 올리지 않았다면은 그래 있다고 봐야죠. 근데 만에 하나 블랙박스를 회수를 못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어떤 이 지금 그 가라앉아 있는 동체를 전부 다 인형을 하면 동체 상태를 파악을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추락을 하게 된 건지 혹시 그 추정은 가능한 겁니까 기술적으로? 또 아마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동체가 산산조각이 난 게 아니고 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걸 건져 올려 보면은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진실위원회에서 이걸 그러니까 조사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폭탄 테러가 맞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다시 재검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랬어요. 일단 지금은 그 부분을 논할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일단 이 동체를 건져 올려 보면은 그 상황을 가지고 이걸 재검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판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 블랙박스는 지금도 들어보면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유체를 건져 올리고 유해를 그리고 동체를 그저 올리고 유해를 찾아내고 블랙박스를 찾아내고 하는 과정 여기까지 우리가 합의해서 해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동체 인양이 일단 최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나오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재검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문제를 논의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체 인양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하나요? 뭐 50m밖에 아니니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좀 제가 하나 이제 궁금한 게 그때 그 2007년 국정원 그 진실위에서도 이게 미얀마 해상을 뒤져가지고 동체를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때는 이게 불발이 됐던 거예요? 저는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과거 정부로부터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갖고 있는 여력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그게 작용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시 국정원 안에서도 이 재조사를 하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세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반드시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그것이 작용했다고 보죠. 왜냐하면은 그때도 이 김현희 씨를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게 불발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국정원 진실위에서도 못 만났다? 못 만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등이 지금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언론 인터뷰도 했잖아요. 김현희 씨. 언론 인터뷰도 하는데 진실조사위원회에서 못 만났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등등이 왜 그랬느냐 보면은 지금 추론입니다. 그건 노무현 죄송합니다. 전두환 정권이 갖고 있던 그 파워가 작용되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죠. 그때까지도요. 노무현 정부 2007년이면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데 그때까지도 그 힘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그 정부가 이제 인양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도 뭔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858기가 맞다고 본다면요. 이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죠. 왜냐하면은 진실이 조사 자체가 2007년도 진실이 조사 자체가 미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갖고 있던 그 33년간의 한을 풀어주는 작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넘어간다면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쭤볼게요. 이제 당시 어떤 국정원의 어떤 내부 기류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어떤 그런 내부 기류가 지금 완전히 말끔히 해소가 돼서 그때 당시에 원자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세요? 지금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때 영향력이 다 소멸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그 문제를 접근하려고 든다면은 충분히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추후 인터뷰 좀 필요하면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이었습니다.